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중에 어떤 소개서 좋아하세요? 자기소개서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네. 아주 뭐 제가 볼 땐 네. 선명하게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장단점을 쓰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분들 예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요즘 특히 MZ세대들 예. 자기 표현 참 잘하죠. 네, 멋있고요. 아주 저는 뭐 MZ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냈을 당시에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경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 될 걸 알면서도 2년 동안 했던 인턴 경험을 정규직 근무 경력으로 적어 제출했고 저는 합격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현재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혹시 들키면 어쩌나 해서요. 만약 회사가 알게 되면 전 잘리겠죠? 혹시 처벌도 받게 됩니까? 아이고.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면서 간절한 마음에 지금 허위 이력서로 취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변호사님 어때요? 이거 알려지면 채용 취소될 수 있지요. 네, 느낌 딱 오시죠 벌써. 네. 이런요. 계약직이라는 사실 밝혀지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회사 정책과 절차가 맞느냐, 채용 취소할 수 있느냐, 이 회사의 어떤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요거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채용 취소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취업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학력, 경력 이런 거 부풀리거나 네. 또 어려워진 이제 그 대졸 구직자들이 네. 자, 고졸로 오히려 학력을 낮춰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래요? 있습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모두 이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회사가 입사 시점에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른 걸 알았다면 네. 입사시켰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허위 경력 입사 후에 발견된 경우에 근로계약 해지하는 거 이거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네. 자,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도 이제 근본적으로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회사 인사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서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에 채용 취소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고요. 네. 자, 많은 회사는 당연히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고 허위 정보로 인해 채용 취소 될 수 있다라고 사전 고지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로계약 해지 이외에 뭐 또 다른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어때요? 네,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형사 고발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력서 허위 기재했을 때 뭐 보면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같은 다른 여러 증명서들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 위조해서 들어오신 경우들도 있어요. 아하. 이거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가 네.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 이력서에 경력 허위를 쓴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서 위조죄, 네. 위조 문서 행사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자,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한 자체는 자칫 이 회사의 면접과 채용 절차라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도 당연히 검토가 됩니다. 아유, 무서운데요. 사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까지 네네. 얘기가 나오니까.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허위로 이력서를 이제 적어서 제출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업무방해죄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성립 여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자, 해당 직원이 고의가 있었냐 이게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허위사실 기재해서 쓸 때 보면 어서 자기가 써놨던 거 긁어 오거나 누구 거 갖고 와서 쓸 때 생각 없이 매크로로 넣었다가 그거 아닌데 했는데 네네. 안 지운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어요. 자, 그래서 채용 과정을 왜곡하고 방해했다. 그렇게 되면은 고의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허위사실 기재가 이제 실제로 채용 과정이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여부도 볼 수 있지만 요거는 과 관련된 형을 높게 때릴 것이냐 낮게 때릴 것이냐의 문제로만 가지 네. 고의의 업무방해 성립에는 방해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자, 만약에 허위사실로 인해서 다른 적합한 후보가 있었는데 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또 실제 손해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네. 탈락한 후보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도 어이구.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이 커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력서만 허위로 쓴 게 아니라 이제 경력 증명서 같은 서류를 위조했다. 이건 어떻게 되죠? 네. 아까도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네. 자, 이력서 제출 넘어서서 이거 문서를 조작해서 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네. 뭐 졸업증명서, 성적표, 음.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 이제 위조해서 제출한 경우가 해당될 텐데 네. 자, 그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걸 행사하는 죄가 별도로 경합범죄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3개의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되고요. 네. 자,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국 작은 이런 범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위조된 서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행동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혹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는 사실은 뽑았다가 채용하고 또 그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될 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네. 고액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였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헤드헌팅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길 때 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되게 되는데 네. 이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회사가 이런 경우에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직권에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회사의 관계자와 대화를 해볼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럼 너무 능력을 좋죠. 보여주시면서 제가 사실은 2년간 인턴이었습니다. 사실은 인턴이었습니다. 인턴인데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우리 마음은 항상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따끔한 또 조언해 주셨고요. 자, 이제 변호사님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력 조작, 스스로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경력 위조는 이제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요. 네. 결국에 자기 자신도 동료에게도 회사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진정한 경력으로 능력을 증명하시고 회사와 함께 오래오래 성장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경력 위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